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할 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순위 변동이 잠깐 일어났었죠. HLB가 16%대 급등,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약세 보이면서 서로의 자리를 좀 바꿨었는데요. 자, HLB가 다시 상승폭 반납하면서 원래 자리권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봐도 신라젠, HLB 등 좀 바이오주들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려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 모처럼 상승세 보이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식 잔소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문자, 전화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락 주시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죠. 첫 번째, 오픈 채팅방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매우 쉬워요.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매일 올라오는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시장 이슈에 대한 분석들 이런 모든 부분 강의로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상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죠. 다음 주 토요일에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에 대구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예정인데요. 12월 2일 2시에 대구 영남일보에서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라는 주제로 강연회 진행됩니다. 자, 서울, 대구에 이어서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야 할까요? 우리 지방에도 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샵 4989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지역명과 강연회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 지역으로 찾아가는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300억 원, 거의 1,400억 원 가까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매상의 1,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000억 원 가까이 좀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떠신가요? 예, 오늘 시장은 사실 이게 IT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의 힘겨루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빼고는 다 빠졌어요.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주된 요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공매도 물량이 좀 상당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환을 좀 해야 되게 되는 쇼커버링이 좀 나타나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이틀 동안에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좀 상당히 크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치매 치료제 이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모두 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헬릭스미스가 7% 빠지고 있고요. 신라젠 HLB가 좀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약보합세로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초가가 2.5%대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52,500원의 고점을 갱신하고 난 이후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보게 된다면 해외 이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 IT 쪽 섹터에서 가장 살만한 주식,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보다 뭐 삼성전자를 더 높이 평가하는 뭐 그런 리포트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여전히 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장중에 기관 쪽과 외국인 동반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일단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뭐 계속적으로 IT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이외에 보게 된다면 현대차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등 나왔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조금 숨고르기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수가 2100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상당히 버거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재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도 호재적인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날 기업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기업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악재적인 부분들보다도 호재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종목 상담방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헬릭스미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HLB 나오고 있고, HLB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성장성이나 이걸 갖다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너무 원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어찌됐든 간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 시장 모두 종목장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과 IT 여기에서 힘겨루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이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버림을 받은 뭐 그런 모습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IT 섹터는 4차 산업에 대한 핵심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인간이라는 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정말 긴 텀이냐 아니면 좀 짧으냐, 요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종목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소 쪽은. 근데 코스닥은 오늘 800억대 장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1000억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의 기준점은 HLB, 신라젠이에요. HLB와 신라젠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커지는, 뭐 마이너스 5% 이상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약 쪽에 전날 상당히 강했던 종목군들 전부 다 전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섹터 대형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이슈로 7% 급락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이 부분들이 뭐냐면,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간다 해서 따라 붙거나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따라 들어가느냐 기다리느냐 이 부분들을 정해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 어디에서 손절할까 이 부분들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제약바이오 여기서 끝났다? 모릅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오늘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 상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는 그런 투자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주식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냥 HLB 3% 4% 급락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기도 하고 무조건 차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신라젠, 헬릭스비트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어떠한 흐름들,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저도 사실 쉽게 접근할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사실. HLB 저점 깨면 무조건 도망 나와줘야 되겠죠. 이거 16만 8천 원대 이거 깨면 무조건 도망 나온다. 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초보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장 말미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IT, 장비, 소재, 부품.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필승 코리아 펀드 예상 수익률 어느 정도 예상된다 뭐 이런 거 정부에서 밀어주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섹터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즉 겁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가장 큰 변곡은 미중 무역 협상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반대로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고 종목마다 어떤 종목을 할 건가 종목장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4차 산업 관련주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 이 부분 도출이 되면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포트 재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그 다음에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전략, 그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나는 성장 섹터 싫어, 난 좀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받을 때 고배당 가치주, 그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올라가는 종목들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성장성의 논할 단계가 아니다.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유지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매도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기준점 HLB와 신라젠이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두 종목이 5% 넘게 좀 빠지는 변동성 큰 모습 보인다면은 그때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전히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4차 산업 관련 종목들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하죠.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지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지 그에 맞춰서 각각의 전략 다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다선네트웍스 8,870원이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멘토님 다산네트웍스 내 스타일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했던 종목인데 현재 2% 넘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8,870원이시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다산네트웍스가 뭐 나쁘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나스닥 상장한 기업 중에 자회사도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탐방을 갔던 게 2년 정도 이제 됐어요. 2년. 그 이후로 안 갔거든요. 안 간 이유가 다산네트웍스가 기술력은 있어요. 충분히 있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근데 저는 이게 오너 리스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 회사에서 수익이 나고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그걸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배당의 부분들에 있어서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다산네트웍스의 오너분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수익이 나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재투자를 하는 성향이세요. 물론 회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부분들은 시장이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판단을 하겠구나. 그러면 실적이 겁나게 좋아지거나 좋아지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5G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성장을 해 나갈 건데 일단 주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일단 그다지 저하고 맞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11,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 단가가 8,870원이에요. 아마 이거 어제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다산네트웍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입견이 있는지 몰라도 차라리 다른 5G 종목으로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제가 그 이후로 확인은 못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배당도 없어요. 그죠? 올해 턴어라운드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턴어라운드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배당을 얼마만큼 할까? 저는 그다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5G 종목군들 중에서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보게 된다라면 KMW는 좀 빼놓고 차트의 모양새로만 보게 되면 뭐 이노와이어도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진 시스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향후에 성장을 보게 되면 HFR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의 모양새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산네트웍스에서 크게 수익을 낼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된다라면 한 9,000원대 중반 정도 오게 된다라면 요거를 조금씩 차익을 해서 다른 5G 종목군들로 옮겨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대응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산네트웍스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쉑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렌텍 5,580원의 비중이 좀 적으십니다. 5%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수익권이신데 비중이 5%로 적다 보니까는 비중을 15에서 20% 정도로 늘려서 12월까지 좀 가져가 봐도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이렌텍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글쎄요. 15에서 20%까지 늘리신다. 일단 종목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정을 받을 때의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 그것보다는 조금 챙기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5,580원이면 괜찮은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움직였는데 요것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지금 박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박스에 움직여서 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요 폭만큼 일단 움직이는 게 주가의 습성이에요. 그럼 월추 다 왔어요. 목표치는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은 다 왔는데 최근에 IT 섹터가 단기평 조정의 폭이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조정의 폭이 깊다면 이제 조정이 시작이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이 돌파가 나왔을 때에 좀 비중을 늘렸다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따라서 비중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챙기고 나서 눌림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나는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6,000원 이하권역 6,000원 정도 때까지도 한번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가 된다라면 뭐 좀 비중을 늘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10% 이상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챙겨놓고 난 다음에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은 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일단은 좀 챙겨놓고 일부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보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렌텍 좀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챙겨놓고 다시 눌렸을 때 다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6787번님이 보내주신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볼게요. 83,700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아마 한 5월쯤에 들어가서 5개월 정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빠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어떻게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 컨텐츠 쪽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들은 소요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들은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성장을 잇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원형천정처럼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선 이제 여기 다이렉트로 움직여주는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등락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움직이는 그러고 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5만 원이라는 주가가 깨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손실권역을 따져보게 되면 20%가 조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손절을 좀 잡아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순환매가 좀 나와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한 74,000원 위로? 그 위로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끊어주고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 7만 원대 한 7만 3천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전화나 문자를 좀 다시 주시면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꼭 전화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그 동성제약이야. 동성제약이요. 예, 오늘 이었는데, 네, 그게 19,1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 그게 매수가 됐는데, 네. 그게 이 그래프로 좀 봐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될 예측이 되겠는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은 50% 맞으신가요? 예. 네, 19,100원을 50% 오늘 들어가셨고 앞으로의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방송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프로그램이야. 네. 지금 텔레비에 지금 켜고 있습니다. 아니, TV 제 평소에 보세요? 예, 평소에 한 번씩 잘 봅니다. 이거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예. 단기로 들어가셨죠? 아니요, 엊그제 또 한번 봤거든요. 그래프 이걸 네. 한번 봤는데, 좀 가능성이 될상 싶은 이런 예감이 어떤 있어갖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버님? 예. 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네.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겠는지 지금 전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좀 하락이 된 셈입니까? 어떻게 된 한 중간쯤에 지금 올라간 계기네. 자, 아버님. 예. 뭐 한 몇 년 보실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예. 그러면 뭐 한 며칠, 뭐 몇 주, 뭐 며칠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면 파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좀 오래 놔줘도 좋고 앞으로 이게 이제 그래프 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님. 예. 한 번에 50%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그냥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자,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 이거 박스권역이에요. 여기에서 19,000원에서 19,500원대에서 뭐 17,500원 요 자리에 박스예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그 박스면은 내려올 확률이 되었습니까? 자, 아버님 들으세요. 예. 아버님 성향이 단기 성향이세요, 일단은. 예. 냉정해 보면 투자할 만한 그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아버님.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임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동성제약 정확하게 몰라요. 연모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예. 그 이하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실적 안 나와요. 실적 안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아버님은 차트만 보고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차트는 지금 비추세예요. 방향성은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예. 월봉 차트 봐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수렴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버님 19,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19,5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한 22,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 19,500원 돼야. 예, 19,500원이 넘어가야 22,000원 갈 수 있고 17,600원, 5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도 내려오는 그긴가 왜 지금 다운이 되는 거기거든요, 지금도. 자, 아버님. 예. 단타 아닙니다. 들으세요. 예. 들으세요.
예. 30분 봉에 빠졌어요. 그죠? 예. 아버님은 안 되겠는데 밀렸다가 예. 이게 5분 봉이에요. 5분 봉. 예. 밀렸다가 반등 나서 이거 깨지면 요 폭만큼 밀려나요. 요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어. 18,600원 빠져버리게 되면 아마 18,000원대까지 또 빠질 거예요. 예, 예. 자, 아버님 참고하시고. 예. 두 번째, 반등이 나왔어요. 예. 반등이 나와도 19,000원, 19,200원, 19,300원 요 자리 때 넘어가야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아버님 성향은 일단은 조급하신 성향이 좀 있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아버님 비중 50% 너무 많아요. 오늘 장중에 19,100원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예. 네, 오늘 장중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50% 중에 40% 다 제껴 매도하세요. 예. 매도하시고 소량만 갖다 하시고 예. 나머지는 19,500원 못 넘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야,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18,500원 깨져도 파세요. 18,500원. 500원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750원에 30%요. 1,750원에 30%시고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요거는 좀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평균 단가가 된 거예요. 아,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서 현재 1,750원이라는 단가가 형성이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덕전자가 참 좋은 기업이에요. 예, 참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기업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삼성하고 그 보면 그 많이 기부도 많이 하고 네. 그 회사의 직원들한테도 잘해준다고 그래서 아, 네. 예, 그래서 조금씩 사서 모은 것 같고 지금 기부도 많이 하고 복지도 좋고 750원이 평균 단가 됐는데. 네. 혹시 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기부도 많이 하고 복지가 좋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 예. 그죠? 예. 근데 어찌됐든 좋아요. 이 회사 참 좋은 회사예요. 실적도 잘 나와, 부채도 없어. 게다가 이 친구는 IT 섹터하고 드물게 배당도 3.3%가 넘게 줘요. 예. 올해 작년 대비해서 배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요 포인트로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언제부터 혹시 매수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저번에 12,000원 정도 3,000원 갈 때부터 해갖고. 요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예, 예. 그래갖고 조금씩 사서 떨어져가지고 평균 단가가 해서 한 30%, 5%씩 계속 사다 보니까. 네네. 지금 그럼 평균 단가요. 조금 길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예, 예. 자, 그럼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월봉 차트는 여전히 이렇게 박스예요. 상단 12,000원대, 하단 7,000원대 박스인데요. 요번에 이 상단 박스를 돌파하려다가 다시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럼 저는 요 자리 때 9,000원짜리 때 초중반 자리 때는 안 깰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만약에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한 9,500원짜리 때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면 저는 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아, 예. 요 자리대에서는. 예.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이 친구는 배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예. 그죠? 예, 배당도 나오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기업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들을 성장할 거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조금씩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마인드라면 저는 9,500원대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아,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그때는 이 13,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여유라는 게 뭐 몇 개월 단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아, 예. 뭐 반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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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생코, 샘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9,790원이요. 9,790원 3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790원에 30%. 그러면은 얼마 전에 딱 들어가셨나 봐요. 이번 주 중에. 예. 알겠습니다. 샘코가 좀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이제 모처럼 좀 움직임이 보이는데 과연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멘토님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다, 예. 아버님. 제가 선생님 나오면 제가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전에도.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대주전자도 해보고, 또, 그 뭡니까, 몇 가지 해봤어요. 아버님. 원래. 예.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요거 10월 18일 날 사셨죠? 예. 며칠 안 됐죠, 요거? 예.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문자 받고 사셨죠? 예. 그죠? 예. 왜 그 문자 받고 사셨어요? 문자가 거기 와갖고 대박주, 급등주 막 이러면서 왔죠? 예. 그렇다고 사셨어요, 아버님? 아이 그래도 이게 좀 깨한다 해갖고 예. 그래서 혹시 한번 사볼까 싶어갖고 샀는데.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다. 제 방송을 보시는데 그런 종목을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좋은 얘기 한 개 안 나올 건데, 그죠?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 하시겠지요? 아니, 그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냐고요? 갖고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파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지 말라고 하시겠지요? 팔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팔으라 하시겠다 싶어요. 자, 아버님. 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만큼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문자를 여기에서 발송을 누군가가 했어요. 더 간다, 뭐 한다 해서 대박준이 뭐니. 그렇게 한번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또 죽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 누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다 잠잠하다가 요게 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대박주, 대바닥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아버님 거기에 탁 하고 걸려든 거야. 그러면 아버님 이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안 나오는 회사예요? 잘 안 나오는 제 생각에 그걸 해본 게는 예. 네.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 안 나와요. 잘 보셨어. 적자예요, 적자. 예. 적자. 근데 아버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거 그냥 반등 나오면 8,700원 깨면 그냥 손절하세요, 아버님. 8,700원 깨먹고 막 팔아비라고요. 아니다, 잠깐. 9,790원이잖아요. 예. 9,790원이에요. 네. 산 가격이. 8,550원이거든요. 이거 8,550원. 예. 요거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8,550원. 아버님 요거 깨면 그냥 정리하시고요.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반등이 나오면 9,300원대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욕심 갖지 말고 일단 매도하세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아버님? 8,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막 다 팔까요? 네, 다 파세요, 그냥. 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님.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돼도 9,300원 위로는 일단은 분할로 좀 매도 좀 하세요. 예. 그리고 그 문자 종목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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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상담건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문자입니다. 6852번님이 보내주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800원이고요. 비중은 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5,2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중도 다행히 많지는 않으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길게 빠졌어요. 3,900원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 요 자리대까지 밀려 박스로 그럼 3,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대의 박스인데 5,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5,800원 자리대. 요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 61선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5,150원? 5,150원을 깨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5,000원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5,000원 저 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15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여기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6,000원 위에서는 일단은 챙기고 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000원 위에서는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종목 하나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0617번님이 보내주신 Y솔 살펴보겠습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현재는 14,800원, 오늘 한 2%가량 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Y솔까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Y솔도 일단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소필터.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5,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친구는 정말 크게 봐야 될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참 좋은 회사죠. 저점은 지지를 해주고 있고 계단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조금 무거워요. 일단 15,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요 자리대.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요거 박스 뚫는다 하면서 요거 매수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좀 더 기다리면 아마 이 15,000원대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은 좀 더 나올 거예요. 실적 잠깐 한번 봐볼게요. 실적이 올해는 역성장이에요. 올해는 역성장인데 일단은 이 친구는 박스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성장을 크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크게 잡지는 마시고 한 15,000원대 후반, 16,000원 정도 때는 일단 그 정도 때에서는 뭐 정리하는 관점, 챙기는 관점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솔 목표가 15,000원 후반에서 16,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때쯤엔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Y솔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다시 일찍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죠. 매일 이 시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던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고민이에요. 네. 이게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얘기하자니 제 성향에는 맞지는 않고요. 일단 IT예요.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도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왔거나 하는 종목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IT 쪽 섹터를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중에서 오늘 또 이제 처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오늘은 차트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RF텍이라고. RF텍. 네. 네. 통신 장비 쪽 사업도 하고 있고 5G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사실 냉정하게 보게 되면 요것만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들. 필러 사업도 하고 있네? 유필스에 대한 흡사합병 했네? 뭐 이런 거? IT 사업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충 부분들이에요. 파생 상품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함?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금감원 공시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이 반기 보고서라고 있어요. 이 반기 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모든 기업은 여기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뭐 여기 보게 되면 정보통신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뭐 정보통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보면 뭐 LED 쪽 뭐 조명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IT 부분들 충전기, 액세서리, 안테나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만들죠. 5G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매출 비중 98%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 사업 부분들을 보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사업들 좀 하고 있네요. 필러 사업하고 있죠. 필러 해보셨어요? 아니요. 보톡스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였나요? 이분은 보톡스는 했다. 필러는 안 네. 했다예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게 필러랑 보톡스랑 좀 틀린 게 필러는 이 주름을 이렇게 좀 개선하는 그 효과가 있대요. 잘 아시네요. 네, 보톡스는 이게 좀 넓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 필러는 주름 제거하는 거. 그 필러인데 요즘에 쓰임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필러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5G 쪽의 기지국과 안테나 이 부분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서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 뭐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의료 쪽 사업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용 관련 쪽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숨고르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요 전고점 돌파 요 자리대에서 시도가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주면 요런 것처럼 요래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가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아마 관심 있게 좀 보게 된다면 조정시에 좀 관심 있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 조정시에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자 관심 종목 RF텍 사업 내용부터 재무제표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의 RF텍이었습니다. 자, 주식 잔수리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났어도 우리 남아있는 오후장 코스닥은 좀 하락폭 커지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있죠.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이용 가능합니다.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이 5글자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기억해 주시고요. 동영상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랜덤으로 정말 게릴라 방송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강의 보실 때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강연에서 모두 전달하고 있죠. 11월에는 대구로 내려갑니다. 자, 그 외의 지역에서도 우리 강연에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문의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샵 4989번으로 지역명과 강연회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직접 찾아가서 강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은 부분 함께 하시면서 정재훈 멘토님과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